방송 시간이 아니라 리코딩 시간을 봐야 되지 않아요? 네, 방송 시간이 18분일 것 같네.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죠.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다시 녹화 눌렀어요?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저기 값싼 게임 중에 폴리브릿지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실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팀 가면은 한 돈 10,000원 좀 안 할 거, 10,000원 넘나? 하여튼 예. 보면 열심히 트러스 구조로 다리 만드는 게임인데 예. 싼 값에 할만해요. 비싼 값에 하기는 좀 그렇고. 폴리브릿지 알아요? 진짜? 이상한 거 나오고 맨날 그렇게 그 서로 이 뭐야 죽이는 그런 거 말고 좀 건설적인 게임을 하라고. 네, 뭐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할 내용을 할 거예요. 네? 있어요? 허허. 반갑네. 근데 저도 한 앞에 30판 해놓고 그 뒤는 어려워서 그냥 솔루션 보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네, 다 깨기 전에 폴리브릿지 2가 나왔고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어요. 그건 됐고 보아 프레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라는 말은 한글로 보라고도 쓰지만은 영어로 빔이죠 이거. 빔 맞나? 재료학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주 봤을 거예요. 보아 프레임에서 보라는 단어 많이 썼고 보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만 알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오일러 베르누이보라는 게 있고 티모셴코 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주로 오일러 베르누이보를 다룰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티모셴코 보는 뒤에서 다루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빔까지만 주로 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보 했고, 그 다음에 보에 대해서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탄성체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에너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또 탄성체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구조역학 때 보호에 대해서 대충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대충은 아니겠지. 잘 가르쳐 주셨겠죠. 다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대충 받아들였겠지. 가르치신 분들은 열심히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보에 대한 단어로 자주 나온 게 뭐 처짐? 처짐 주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라고 있겠죠. 굽힘 모멘트. 또 뭐 다른 단어 더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처짐, 굽힘 모멘트. 그 다음에 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분포 하중이 없으면은 보의 처짐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다 정도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 안 나나? 혹시 뭐 이런 식 기억나요? 여기에다 앞에 입실론 이게 붙나? 아니야? 네, 4제곱식이 뭔진 모르는데 기억은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고. 맞나? 이 아이 맞죠? 아닌가? 나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4차식인 건 나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분포 하중이 가해졌을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에 대해서 쭉 배우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분포 하중이 가해졌을 때 개로 인한 변형이라고 해서 보의 변형, 이 V가 수직 방향 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가 있을 때 여기에 벽에 고정돼 있겠죠. 분포 하중이 뭐 이런 식으로 가해지고 여기에다 추가로 어떤 점 하중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로 풀었잖아요. 4차식 적분해가지고.
4차 다항식 적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기억났던 게 뭐가 있을 법하냐면은 어떤 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요거 다 해가지고 따로따로 풀었었던 것 같은데, 분포 하중 하나에 대해서 뭐 점하중 하나에 대해서 다 따로 풀어갖고 서로 나중에 싹 중첩을 해주면은 진짜 변형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아닌가? 맞은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는 NCS 갖고 해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여기 분포 하중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푸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큰 개념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NCS 해석을 하셨을 때 그 결과가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도 머리로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결과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건 그런 게 있고, 이제 우리 수업 자료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우선 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라는 거는 횡하중을 받는 길다란 부재. 라고 책에서 정의를 하고 있네요. 횡하중이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봉이었잖아요. 봉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 하중을 다뤘냐면은 압축이나 인장이나 둘 다 어떤 방향이에요? 길이 방향이죠. 길이 방향인데 여기에서 책에서는 어떤 말을 주로 쓰냐면 축 방향이라고 쓸 거예요. 말 그대로 관통하는 축 방향인 거죠.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축 방향이 아니라 횡하중이에요. 그러니까 축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거나 이해를 하기로는 축 방향으로 있는 부재에다가 횡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이렇게 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역학에서 주로 배웠던 게 이런 게 있을 때 얘가 원래 축에서 대비 얼마나 아래로 변형이 되었나 를 주로 다뤘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얘를 V로 표현을 합니다. 속도 V가 아니라 변형, 수직 방향 변이 V예요. 축 방향 변이는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U였죠? UV. 네, 그래서 V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립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중립축은 뭐였냐면은 원래 길이가 L이었겠죠. 원래 길이를 유지하는 변형수의 축이 중립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형을 설명을 할 때 중립축을 기준으로 뭐 위는 어떻고 아래는 어떻고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쉽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책에서 나오는 오일러 베르누이보랑 티모셴코보랑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둘 다 기본적으로 가정은 하고 있는 건 있어요. 미소 변형이라고 해서 변형이 아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뒤에서 자주 다루겠지만은 뭐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는, 뒤에서 이식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딱 이식 보면은 얘가 성립되는 정도면은 되게 작은 각도에 대한 거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선 미소 변형이 성립이 되는 정도로 작은 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선형탄성,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 복습할 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등방성까지 설명을 하진 않았겠네. 아마 다른 수업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뭐 재료역학이나 그런 데서 등방성이라는 말 뜻은 영어로는 아이소트로피라고 하거든요.
요거 두 개는 알겠죠? 뭔지 알 거고. 등방성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등방성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든 물체의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물체 성질은 선형 탄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다른 거 지금 아직 물체 성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형 탄성이 X, Y, Z 방향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은 영수 모듈러스를 갖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 등방성의 유일한 이유가 되겠죠. 등방성이 아닌 물체들도 물론 있어요. 영어로는 비등방성이라고 하고, 영어래, 한글로는. 그 다음에 등방성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언자를 붙여서 아니소트로피라고 해요. 앞에 이게 붙어가지고 아니소트로피라고 하고, 대표적인 비등방성 물체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입은 옷 같은 거 옷감이 뭐 이제 그냥 보통 옷 말고 스웨터 같은 거는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이 짜인 모양에 따라서 뭐 그런 게 영수 모듈러스가 방향별로 달라지는 그런 거고. 또 뭐가 있냐? 비등방성이. 저기 비슷하게 옷감 말고 그 카본으로 만든 것들도 보면은 카본 짜인 방향에 따라서 이 잡아당기면은 그 영수 모듈러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본 같은 거는 구조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비등방성이라서. 그런 게 우리가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등방성인 거고, 나무도 비등방성이거든요, 되게. 왜냐하면 나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섬유 방향이 있잖아요. 섬유 방향으로는 얘를 당기면 질긴데, 그거 말고 나무 보면은 이렇게 섬유들이 뭉쳐 있잖아요. 그럼 이 방향으로는 충분히 센데, 구조가. 근데 이 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장작 같은 거 쪼갤 때 옆으로는 쉽게 부서지죠. 그래서 나무도 비등방성 재료네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가자는 건 아니고, 등방성 재료를 따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보호 자체가 막 등방성까지 고려할 만큼 모든 방향에 대한 그런 변형을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요, 등방성은. 나중에 3차원 구조 해석 얘기를 하자면은 등방성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안시스 해석을 하실 때 보시면은 아이소트로픽 엘라스티시티인가? 그래가지고 물체 물성치 정해줄 때 이미 등방성 넣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실습하실 때 따라가서 보시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다 가정을 한 상태로 이 두 가지의 보를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84쪽에 보면은 그 두 가지 보에 대해서 설명들이 써져 있죠.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벽면에다가 볼을 완전히 고정을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힘을 줬을 때 그럼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옆에 고정해 놓으면 좀 그러니까 고정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힘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벽에다 고정했으면 변형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형될까요? 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책 그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변형이 가운데를 눌렀을 때 밴딩이 일어났는데 굽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진짜로 일어나는 게 얘인지는 사실 그건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푸는 게 오일러 베르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게 티모셴코예요. 중립축은 두 케이스 다 있어요. 뭐 따지고 보면은 얘는 중립축이 대해서 전부 다 변형이 똑같겠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중립축에 대해서 위쪽은 요 길이가 좀 줄어들겠죠. 요 길이는 좀 늘어났을 거고, 그래서 하나의 호를 그릴 거예요. 그럼 그 호의 반지름을 우리가 R 대신에 대응되는 그리스 문자인 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곡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곡률은 얘가 얼마나 굽었냐인데 걔는 뭘로 정의가 되냐면은 로분의 1로 정의가 돼요. 그럼 곡률이 무한대다, 곡률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곡률이 아주 크려면은 반지름이 0에 가까워지겠죠. 반지름이 아주 작으니까 그만큼 호가 아주 급하게 생기는 거고, 곡률이 0이다 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무한대니까 걔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률이 0이다 라고 하면은 걔는 우리가 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얘를 이해를 하기가 쉽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곡률이 0이면은 걔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잘랐다 가죠.